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34페이지고요. 제3절 장기수원 기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자보수 했습니다. 어때요? 양이 많은데 잘 정리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 장기수원 계획인데요. 장기수원 계획이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 특히 이제 요즘은 이 장기수원 계획의 문제가 좀 깊이 있게 나오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자, 장기수원 계획. 우리가 장기수원 계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기수원 계획이 왜 필요한지를 우선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일정 이제 기간이 이렇게 쭉 경과하면서 이렇게 수선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면 점점 이렇게 이제 체증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못 하죠. 그러니까 고치지 않습니다. 그럼 슬러마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노후화가 빨리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일정 기간을 잡아놓고 일정 기간, 이걸 우리는 계획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획 기간을 잡아놓고 계획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수선비 곡선이라면 계획 기간 동안에 이 면적, 이게 이제 수선비 총액이죠. 수선비 총액을 알 수 있다면 뭐 가령 1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수선비 총액을 알 수 있다면 그 계획 기간 동안 100원만큼이 필요하니까, 그죠? 100원만큼이 필요하니까 100원만큼을 적립하자 그 얘기예요. 적립액을 100원만큼을 적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적립을 할 때 처음에 많이 필요하면 처음에 이제 많이 적립하고 점점 줄여가는 형태로도 적립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일정하게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적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적립액은 이제 100원이 되겠죠. 자, 요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장기수선 계획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 수선비 총액이 100원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알았다. 그래서 그 100원만큼 필요하니까 적립을 했는데 적립해 놓은 돈을 우리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충당금.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은 한 문제씩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옵니다. 장기수선 계획은 그 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수선비 총액을 알기 위해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립은 누가 하고, 또 요 장기수선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수립 주체, 또 수립 대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정해진 부분이 대상, 정해진 부분이 이게 천년만년 가지는 않잖아요. 계획기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변화가 있을 거라 그 얘기예요. 뭐 시멘트 값도 오를 수 있고 철근 값도 오를 수 있고,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렇죠. 수시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정 주체는 누가 되고, 또 조정 시기는 어떻게 되고, 또 조정한 거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토 조정 주체로 관리 주체가 이제 되는데, 그렇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업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관리 주체가 이거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조정 교육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 교육이 있습니다. 이 조정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 장기수선 계획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장기수선 충당금에서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네 가지 중에.
장기손 충당금은 우선 장기손 충당금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물어봐요. 뭐 이건 뭐 여러분들 본 내용을 지금 살펴보시지 않으셨지만 이 금액 장기손 충당금 얼마예요? 100원. 이 금액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죠.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은 장기손 계획으로 정한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뭐였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암기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기손 충당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어디다 씁니까? 이 돈을? 수선하는 데 써야 되죠. 그죠? 그 수선하는 데 써라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장기손 계획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금액과 사용은 장기손 계획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요율은 이제 적립에 따른 요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적립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많이 필요하면 처음에 많이 적립하고, 나중에 많이 필요하면 나중에 많이 적립하고,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일정하게 적립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파트의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에 따른 절차는 입주대표회의에 당연히 돈을 쓰는 문제니까 의결이 필요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 크게 이제 큰 라인을 그려봤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이거는 장기손 계획이 잘못되면 금액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큰 틀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장기손 계획 수립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누가 그럼 제일 잘 수립할까요? 그렇죠. 이건 집을 지어본 사람이 제일 잘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파는 사람 사업주체잖아요. 사업주체가 수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장기손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수립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 그리고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이거나 지역난방, 또 주택과 주택 건축물, 동일 건축물, 여기에 해당하면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요 의무관리 대상엔 여기에 150이라는 숫자가 붙잖아요. 근데 장기손 계획 의무 수립 대상에는 그 150이라는 숫자는 붙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들이 자, 장기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 주체를 그냥 주면 관리 주체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주지 않고 여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감사권자죠. 사용감사권자에 제출하고 사용감사권자가 관리 주체를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등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사용감사권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기손 계획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나중에 사용하고 장기손 충당금을 징수할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사용감사권자가 확인하고 받는다는 거, 직접 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나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손 계획이 이제 잘 만들어졌죠, 그죠? 사용감사권자가 확인도 잘 했어요, 그죠? 잘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만들어 놨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파동이 옵니다. 예를 들어 철근 파동이 오고 콘크리트 파동이 오면 값이 올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원이면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철근 값이 비싸지니까 110원이 들더라고 얘기해요. 그래 우리는 처음엔 100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100원만큼 장기손 충당금을 적립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11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원만큼 인상 요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돼. 이걸 이제 검토 조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검토 조정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업 주체가 조정해주면 좋지만 사업자는 인수인계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리 주체가 해야 돼요. 이제 이 일을 관리 주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150이 없잖아요. 150이 없다는 얘기는 의무관리 대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어도 승강기만 있으면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관리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도 검토 조정 주체로서 인정을 해야지 이 둘도 이렇게 주체로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기는 이건 이제 3년마다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한 3년마다 보면 철근 값이 올랐는지 시멘트 값이 올랐는지 이런 거 이제 반영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3년마다 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검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뭔가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뭐 IMF나 이런 게 와가지고 뭐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막 한 거죠. 그럴 땐 3년 경과 전이라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장기손 충당금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때는 돈을 내는 이 장기손 충당금은 누가 내요? 소유자, 입주자가 내죠. 전체 소유자, 바꿔 얘기하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년 경과 전에 조정을 할 이유가 생기면, 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동의를 받고 검토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인데요. 이 자료를 관리처가 보관해야 돼요. 관리처에 보관합니다. 보관하는데 그냥 보관하시면 안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맡은 다음에 그 의결이 된 장기선계 검토 조정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 조정교육은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자가 관리사무소장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조정교육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사무소장이 실제 건설 업무를 담당을 해서 집을 잘 짓는다. 그러면 조정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받는 교육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받는 임의 교육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장기손 계획과 관련된 큰 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정리를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하고 또 장기손 충당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34페이지요. 보시면 장기손 계획의 수립 등 해서 수립 의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립 주체, 사업체 리모델링 하는 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라고 하는 건 이거죠. 300 승중지동 밑에 박스에 1, 2, 3, 4 나옵니다. 자, 이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 쭉 밑으로 내려보면 리모델링 하는 자는 그렇죠. 사업계획에 또는 건축조 포함되고요.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또 사업 주체는 이렇게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 시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관리처에 인계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사용검사권자가 보니까 제대로 좀 들어오지 보니까 뭐 형편없게 만들어 왔어요. 그럼 도로 이래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보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보완 요구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장기손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때 이 주체가 이제 수립 기준이 있는데 그건 이제 235, 236, 237, 238, 239, 240, 241. 뭐 이거 많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복잡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수립 기준 별표 5가 있는데 그 전면 교체 수선 주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전면 교체 수선 주기, 그러니까 이 수립 기준에서 이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전면 교체 수선 주기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한두 개입니까? 이게 140개가 넘어요. 근데 뭐 무자비하게 출제를 하죠. 그래도 또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그걸 또 다 맞춥니다. 이제 이 기준을 이제 머리 글자로 이제 암기를 할 텐데 그 암기하는 부분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쪽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요걸 이제 공부할 때 수립 기준인데 수선주기라고 이렇게 배워요. 전면 교체만 이야기하고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크게 이제 정리를 할 텐데 30년짜리 하고 수선주기 30년, 25년, 20년, 그리고 15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해서 크게 5종류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게 참 정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그 머리 글자를 먼저 정리해드리고 내용을 불러드릴게요. 30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발, 전철, 오케이, 홈. 뭐 내용인 건 그거예요. 전철이 외발로 돼 있는데 집으로 잘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5년은 난 변보고 알프스 피난. 예, 이렇게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한국의 근대사 1930년대 그리고 25년은 6.25 그러니까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나는 화장실 갔다가 변보고 알프스로 피난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년 그러면 요거는 6.25 전쟁 지나고 나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얘기예요. 아스콘 포장된 도로에서 유기자가 소개를 수배를 합니다.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단체로 소, 개 이런 거나 찾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5년은 이제 이산가족도 다 찾고 이제 문화가 이제 발전하죠. 그래서, 고도로 발전된 고급스러운 문화, 여기에 이제 가수 이승기라든지 보배 승기, 또 아이비 이런 친구들이 나오죠. 앰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IBM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년은 이제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아니고요. 윤환순, 유홈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세운동을 한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급보배스러운 시기가 자주 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주차 차단기 뭐 이런 거예요. 자전거 보관소 뭐 이런 것들 이제 머리 글자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여기 235페이지의 그 수립기준 별표 5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정리를 한 건데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풉니다. 풀고 30년 그러면 외발전철 오케이홈 외벽 타일 붙이기, 발전기, 전력 케이블, 철제 우배수관, 뭐 케이블, 홈 네트워크, 망 설비 뭐 이런 것들. 또 난간, 변압기, 보일러, 고가수조, 알프스 이렇게 할 때 알루미늄 창, 플라스틱 창, 스프링클러, 뭐 비례 설비, 난방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비 관리를 아직 안 하신 상태라서 이런 내용들이 잘 이제 쏙쏙 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비 관리하고 나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붙이면 되죠. 뭐 아스팔트 방수, 고분자 시트 방수, 콘크리트 포장, 여기 있는 유리 저장 탱크, 기름 탱크, 자동 제어반, 소화 펌프, 계단, 논슬립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수변전 설비, 배전반, 또 단지 공용 설비, 이건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고도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고가수주예요. 여기 있는 고가수주와는 좀 다르죠. 이 고가수주는 콘크리트고, 이 고가수주는 FRP입니다. FRP가 오래 가죠. 여기 있는 고분자 도막방수, 급수, 배수 관련된 부분, 또 여기 있는 보일러예요, 보일러. 승강기, 기계장치. 여기 있는 아스팔트 포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비상콘센트 앰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10년짜리 이건 이제 얼마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펌프류, 유리저정 펌프, 난방 펌프, 순환 펌프, 뭐 이런 급수 펌프, 배수 펌프, 펌프는 다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소화 펌프만 아무 일 안 하니까 20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홈 네트워크 기기라든지 또 여기는 시멘트, 또 여기 있는 가스 코크라든지 여기 있는 자전거 보관소, 또 여기 있는 주차 차단기 이런 것들은 10년입니다.
이게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예, 여러분들 문제 한 2번 정도 풀어보시고, 변보고 알프스 피난 한번 다녀오시면 또 신기하게 이게 정리가 돼요. 이게 이제 출제를 주관식으로 잘 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 이렇게 암기법을 가지고 수립 기준 시험에 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거죠? 예, 그 다음에 검토 조정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검토 조정 주체라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관리 주체가 검토 조정한다는 건 알죠. 근데 왜 입자 대피도 하느냐? 여기 요거, 그죠? 150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는 곳에서도 수립을 하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입자 대피가 해야죠, 그때는. 그죠? 그래서 24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얼마 간격으로 하라 그래요? 조정 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3년마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하고 3년 경과전에 하려면 그렇죠, 동의가 필요하다. 누구의 동의? 돈 내는 사람 동의. 그래서 이 장기순 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냐면 소유자인 입주자가 부담하니까 당연히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여기 의결을 거쳐서 보관을 한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검토 조정 주체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시면 조정교육이 나오죠. 조정교육. 그래서 조정교육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해요. 물론 이제 이 교육도 주택관리사 단체인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한테 가보라 그래요. 필요하면. 예.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하단부에 장기 수선 충당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 4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자, 장기수선 충당금 100원 어디서 왔느냐? 장기수선 계획을 통해서 왔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에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2페이지 그 상단에 7호 그렇게 나왔습니다. 7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 방법. 자, 그래서 이쪽에서 그 산정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 방법. 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공식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기간 동안에 수선비 총액을 계획기간으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총 공급 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대 공급 면적을 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공식같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거 주관식, 객관식 또 문제를 또, 이제 숫자 대입해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가장 잘 나오는 유형 형태,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를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우리가 처음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계획기간 동안에 수선비가 100원인데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해서 100원만큼을 했다. 그래서 필요한 수선비 총액이 100원이고 적립한 돈이 100원이고 적립된 돈을 우리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한다. 충당금. 그죠? 수선비 총액은 장기수선 계획을 통해서 알았다 그 얘기죠? 요 이야기야. 처음에 했던 이야기.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냐? 100원이었잖아요. 장기수선 충당금 100원. 그죠? 여기 100원. 이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같은 건 뭐예요? 이 계획기간 동안에 수선비 총액과 같죠. 그죠? 100원은 100원.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과 어떻다? 같다. 그런데 우리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과할 때 징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거는 월간 장기선 충당금이 필요해요. 월간. 그러니까 계획 기간 동안 뭐 이게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이니까 계획 기간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럼 10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게 10으로. 근데 월이잖아 필요한 건. 그러니까 다시 12로 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면 120개월로 나눠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간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세대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별. 그렇죠. 요 장기선 충당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집 주인이 그 세대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전체 면적에서 그 세대 85평방미터 그 세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좀 구분해 보면 장기선 충당금 100원은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 100원과 같고 월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이면 120개월로 나눠준 거고 세대별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 세대 비중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 빼고 얘기해 볼게요. 월간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냐 그러면 이걸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전체를 120으로 나눠주면 월간이 되죠. 세대별로 해라 그러면 전체를 세대로 나눠주면 그죠? 세대를 전체로 나누고 세대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은 월간의 의미와 세대별의 의미와 장기수선 충당금의 의미가 같이 있는 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계획기간 동안 수선비 총액이 얼마인데, 뭐 85평방미터 세대에서 한 달에 장기선 충당금 얼마냐, 이런 거 이제 계산해봐라. 라는 식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식은 242페이지에 이렇게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문제는 이게 나와요. 이해하게끔. 자, 그 다음에 사용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용.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디다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처음엔 좀 당황합니다. 어디다 쓰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외국 여행 가기 위해서 여행 경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행 경비가 100원이 필요해요. 그럼 여행 경비 100원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호텔비, 비행기 값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행 계획을 짜보니까 100원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만큼 이제 가려면 적립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여행 경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100원을 어디다 써요? 계획이 있는 대로 써야죠. 그죠? 뭐 비행기 값에 쓰고 호텔비에 쓰고 뭐 선물 사는 데 쓰고 계획이 없는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기선 충당금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 계획대로 써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립에 따른 요율. 자,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 나, 다, 이런 방법으로 적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원만큼 필요한데 처음에 많이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많이 할 수도 있고, 일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아파트의 초기에 소유액이 많이 든다. 그러면 처음에 조금 걷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많이 걷고 점차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초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조금 걷고 나중에 많이 걷는 방법도 있고, 이도 저도 귀찮으면 일정하게 저거 걷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그 시설 설비의 내구 연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뭐 돈을 쓸 때는 당연히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특히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부분이 정리됐고, 이 부분을 이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합니다. 자, 243페이지 장기수선 충당금 의 나오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냐?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외국 여행 가고 싶다. 그럼 여행 경비가 얼마 드냐? 뭐 100원 든다. 그럼 여행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그죠?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도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장기순 충당금의 적립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건 뭐 수립 범위하고 똑같죠. 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적립이 되니까 이 계획과 장기순 충당금은 같아요. 그래서 244페이지 장기순 충당금 적립 범위도 300 승중지동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장기순 충당금은 누가 내느냐? 아이, 집 주인이 내죠.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30년 외발전철 오케이홈, 25년 난 변보고 알프스 피난. 30년, 25년 후에 쓸 돈을 지금 걷는데 세입자가 내겠습니까? 안 내죠. 예, 이건 집 주인이 내는 거다. 뭐 거기도 보시면 분양되지 아니한 건 사업주체가 낸다. 아니, 분양되지 않은 거 주인이 누굽니까? 사업주체죠. 당연히 사업주가 내는 거죠. 자, 장기순 충당금 적립하는데, 자,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적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이 0부터 가지 않고 얼마를 떼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떼어. 이게 이제 1년인데, 왜 1년 전에는 적립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요때부터 적립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자보수를 배웠어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수를 배우면서 모든 시설 설비는 1년의 하자담보책 기간을 갖습니다. 모든 어떤 거든 최단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비용이 발생하질 않죠. 왜? 사업주체에서 다 하자보수 해주니까. 그래서 이 1년 동안은 발생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제 매월 적립하도록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장기순 충당금의 적립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순 충당금, 예, 이렇게 이제 모이면, 이거 장기순 충당금 누가 낸 거예요? 입주자가 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도 내는 관리비하고 혼동되면 큰일 납니다. 잘못되면 사용자도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비와는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적립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쪽 보시면, 자, 처음에는 임대로 시작해서 나중에 분양으로 이렇게 분양 전환하는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임대는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이라 그래요. 분양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럽니다. 달라요. 용어 자체 다르고 요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가면서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분양 전환이라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 전환을 어느 날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 너는 임대니까 특별선 충당금 내라, 너는 분양이니까 장기선 충당금 내라, 일할 계산해서 하려면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법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한 날을 잡습니다. 어떤 한 날을 딱 잡아가지고 요 날 기준으로 여기는 특수충, 여기는 장충 이렇게. 그래서 이 기준되는 날이 언제냐? 이 날을 인수인계일을 잡고 있어요. 인수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그렇지 임대에 준해서 특수충, 그 후는 장충.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히 자기는 일찍 분양 전환 받았다. 그럼 자기는 분양인데도 특수충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 그래서 다만 분양 전환 승인을 받은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고 이런 경우라면 그렇죠. 전환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인수인계한 날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임대주택하고 같이 이제 어우러지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밑에 이제 요율 적립금액에서 나와 244페이지. 우선 이제 요율 적립금액 할 때 요율은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정한다. 그죠?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이거 보셨고, 금액은 계획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분양전환의 문제는 무조건 인수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244페이지에 밑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인수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순 충당금률은 특수충 요율에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 어디다 쓴다고요? 그렇죠. 계획, 뭐 호텔비, 또 뭐 선물비, 비행기 항공료 이런 데 쓰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계획, 장기순 계획에서 정하는 바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하자보수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자보수 보증금.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하자보수를 합니다. 근데 하자보수가 안 돼요.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져다가 쓰는 데까지 이게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진단도 거쳐야 되고 이게 뭐 결정 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는 계속 세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 관련된 비용으로 이 장충금을 갖다 쓰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게 다 쓰면 안 되죠. 나중에 이거 보수할 거니까, 수선할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할 때는 돈 낸 입주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입주자 과반수면 동의를 받아서 그거 써도 된다. 그러면 써도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244페이지 하단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 사용 절차.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입대 동의 받아 쓰시면 되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장기선 충당금을 납부는 소유자가 하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부산 가 있고 미국 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내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세입자한테 내게끔 합니다. 세입자한테 내고 나중에 정산하게끔 하죠. 그리고 확인서 발급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하나 특별법상의 장기선 계획과 특별선 충당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정립이 됐다면 뭐 여기다 연치는 형태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요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 이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율은 우리 장기선 충당금은 요율을 관리계약으로 정하지만 이건 다 법으로 정합니다. 주택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특수충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특별선 충당금이 잘 관리가 되는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정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인수인계 되면 이제 이 돈 이제 인수인계한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장충이 되면서 이 돈을 누군가 갖다 줘야죠. 뭐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 분양 전환의 경우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기선 계획과 장기선 충당금을 보셨는데 이제 가장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난편 보고 알부스 피난 그 많은 양의 장기선 계획 수선 주기 그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문제. 그래서 안기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장기선 충당금 계산 문제는 그 표를 그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수립, 검토 조정, 조정 교육의 장기선 계획 하나, 또 금액과 관련해서 금액 사용, 요율, 사용 절차 이렇게 구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물 관리 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